네, 태풍 바비 관련 KBS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태풍 바비가 강한 위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해상에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현재 위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이정훈 기자. 태풍 바비, 지금은 서해상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위성 영상으로 현재 태풍 바비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해로 진입한 뒤 점점 더 속도를 내면서 지금은 시간당 35km의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로는 방향을 다소 동쪽으로 꺾으면서 북북 동쪽 방향, 그러니까 서해안에 좀 더 가깝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선명했던 중심부의 눈이 지금은 다소 흐려진 모습입니다. 이 중심은 현재 충남 서산에서 서남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5단계 태풍 등급 중 세 번째인 강한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로 역대 서해로 북상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구름의 모습을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중심부의 강한 비구름은 주로 태풍 북쪽의 서해상에 드리워져 있는데요. 문제는 태풍 중심에서 동쪽으로 다소 떨어진 경남 서부 지역의 강한 비구름입니다. 남북으로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지리산 일대에 폭우를 퍼부었는데요. 이 띠가 느리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합천과 산청 일대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쏟고 있습니다. 이런 폭우가 서너 시간째 이어지고 있어서 산사태나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더군다나 남해상에서 계속해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폭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풍 기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은 주로 서해 섬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흑산도가 최대 초속 47.4m로 가장 강했고요. 최근 시간에는 충남 서쪽 섬 지역도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경렬 비열도에도 초속 40m대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태풍이 어느 지역에 영향을 줄까요? 자세한 경로도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 예상 진로를 보겠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방향을 점차 동쪽으로 틀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벽에 수도권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해상을 통과한 뒤 오전 5시쯤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후로는 북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태풍의 이동 모습을 확인해 보면요.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서해안 지역에 주로 강풍을 몰고 오겠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오늘 새벽 4시쯤 태풍이 가장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때부터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바람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서해상의 거센 바닷바람이 수도권으로 곧장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은 뒷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태풍이 북한에 상륙한 뒤에도 오늘 낮까지 계속해서 강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별로 비바람이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네, 서해 섬 지역들은 순간 최대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초속 40에서 40m로 당초 예보보다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정도 바람이면 사람이 앞으로 걷기가 불가능하고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과 경남 지역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도심의 시설물 피해, 농촌에선 낙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mm입니다. 이미 긴 장마로 비가 많이 왔던 지역이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호남과 일부 내륙엔 최대 150mm, 그 밖의 지방엔 2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전망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과 서해 중부 해역 등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었죠. KBS 대전 연결해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전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에도 점차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 보령 대천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병준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보령 대천항은 충남 서해안의 중간 지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이 태풍 바비는 이 보령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태풍이 가까이 와서인지 몸무게 80kg인 저 같은 성인 남성도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일 정도의 강한 바람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예보처로 비보다 바람이 거셉니다. 조금 전 태안 경렬비열도에서 초속 40m가 넘는 순간 최대 풍속을 기록했고요. 그 외에 서해 도서 지역에도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내륙 지역인 대전과 세종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우량은 대부분 지역이 10mm 미만으로 적은 편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현재 보령과 가장 근접한 상태입니다. 보령에서 160k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하고 있고 또 앞으로 1시간 뒤인 새벽 3시쯤 태안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 기상 정보 확인해 가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 태풍 바비를 맞아서 특히 어떤 점을 대비해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 강풍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 당시 충남 서해안에서 지붕 고정 작업을 하던 노인이 강풍에 날아가면서 바닥에 떨어져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강풍에 날릴 만한 물건들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겨놓고 이미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면 무리하지 않고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바람에 따른 진동으로 창문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창문과 창틀 사이를 신문지 등으로 메꿔서 단단히 고정해야 창문 깨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령 대천항에서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태풍이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길목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태풍이 충청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곳도 비바람이 많이 불죠? 네, 저는 태안반도 끝자락인 충남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는데요. 태풍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거센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대로 바닷물은 물론이고 배들까지 크게 출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생선 박스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안 경렬비열도 등 충남 일부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를 기해서는 충남 서해안 지역 일부 지자체에 내려진 태풍특보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충청남도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는 보령과 태안을 연결하는 안면 원산대교, 안면 연육교, 태안 신진도를 잇는 신진대교의 차량 이동이 모두 제한됐습니다. 또 충청남도 내 100여 개 항포구에는 선박 5천여 척이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2012년 태풍 볼라벤과 경로는 비슷하지만 강도는 더 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당시 충남에서만 노인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쯤이면 태풍 바비가 태안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까이 오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새벽 3시쯤이면 이곳 태안에 태풍이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태풍은 서해안에서 120km가량 떨어진 서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태풍이 근접하면 충남 서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에서 40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20에서 80mm의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태풍 바비가 점점 충남 서해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함께 대전 충남 지역에 설치된 재난 CCTV를 통해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주요 지역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태풍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태풍이 지나고 있는 보령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인데요. 바람이 불면서 지금 CCTV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차량이 거의 이동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보령 지역은 현재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에 이어 태풍이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충남 태안입니다. 저희 KBS 중계차가 나가 있는 태안 신진항의 현재 모습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항구다 보니까 비교적 파도가 잔잔해서 주변 어선들을 모두 대피시킨 곳인데요. CCTV 상에서는 어선이 멀리 보이지만 한 번씩 강하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렁이면서 어선 불빛이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태안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당진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횡담도 부근입니다. 밤사이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라 차량들이 서행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한 번씩 고속도로 옆에 세워진 가로등 등대가 좌우로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륙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갑천에 설치된 CCTV입니다.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이 묻어 있는데요. 이번 태풍의 강풍 반경이 300km에 달하다 보니 대전 역시 어젯밤부터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m의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충남 지역은 지금부터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듭 언급되고 있지만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이 강풍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시시각각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서해안의 경우 최대 풍속이 시속 30에서 40k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일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태안 북경렬비도가 조금 전인 2시 8분 초속 42.8m를 기록했습니다. 초속 40m 이상이면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아갈 수 있고 달리는 차도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바람입니다. 이 밖에 태안 웅도의 초속 38m, 보령 외연도의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섬 지역 외에 지금 태풍이 지나는 충남 서해안 시군에도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당진과 서천, 홍성과 보령, 서산과 태안의 태풍 경보가, 나머지 전 지역에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충남 지역은 지금부터 아침 사이 초속 최대 40m의 강한 바람과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부터 태풍이 황해도에 상륙하는 새벽 대여섯 시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이 이렇게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때마다 충남에 큰 피해를 입히곤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라 걱정이 더 큽니다. 네, 지금 태풍 바비의 경로가 과거 충남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던 2012년 볼라벤이나 2019년 링링과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 태풍들도 서해안 지역을 따라서 상륙했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안팎으로 현재 태풍 바비와 비슷했는데요.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집 밖 가재도구나 논밭을 살피러 잠시 나갔던 노년층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밤사이엔 외출을 삼가시고 재난방송 보시면서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 북상에 따른 상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전북 모든 지역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는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군산 비응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훈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충남 서해안으로 북상하고 있지만 이곳 전북 군산에는 아직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 등 뒤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제대로 서 있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재 전북 모든 해상과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무주 등의 태풍 경보, 전주와 익산 등 나머지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서해안의 선박 3천여 척이 어제 안전한 곳으로 피항했습니다. 국립공원 등 탐방로 130여 곳의 입산이 금지됐고 월파가 예상되는 새만금 방조제 해안도로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곳에 따라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m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태풍이 전북을 벗어날 때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북 지역은 어젯밤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해 전북 서해안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집중됐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큰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현재 태풍이 새벽 1시쯤 전북에 가장 근접한 뒤 점차 충남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센 바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대비에도 철저하셔야겠습니다.
해안에는 초속 30에서 40, 내륙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출을 여전히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 지리산 등 산간 지역은 250mm입니다. 최근 장마 때 집중호우로 침수와 붕괴 등 피해를 본 지역은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 비흥항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네,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서해 중부 바다와 수도권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효인 기자, 인천 쪽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몸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천 등 경기 서부 지역에도 순간 최대 풍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연안부두에 정박한 배들도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이 태풍 경보는 서해 중부 전해상과 또 경기 서해안 지구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에는 오늘 오전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서해 5도에는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바비는 오늘 새벽 5시쯤 인천 백령도 동쪽 50km 해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인천 등 수도권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5도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고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에도 바람이 매우 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태풍은 특히 바람이 매우 거센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연안부두에는 어선과 여객선 등 선박 580여 척이 대피했습니다. 부두 운영사들은 쌓아놓은 컨테이너와 크레인 등 하역 장비가 강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컨테이너는 바람에 대비해 3단까지만 쌓았습니다. 인천 항만공사도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항만시설과 여객터미널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천과 섬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의 연안 여객선 운행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수도권 내륙에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선별 진료소와 건설 현장, 철탑, 간판 등 시설물 파손과 추락에 의한 2차 피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아침 출근길에도 강풍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안부두에서 KBS 뉴스 박효윤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하면서 수도권도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은 새벽이 고비라고 하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서울의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현재 광화문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강한 비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람은 계속되고 있고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바람의 세기는 이 건물 입간판이 흔들리거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강해지는 것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지금 광화문 광장의 인적은 끊겼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집회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는데요. 이 바람에 날릴 수 있어 지금은 안전을 고려해서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대형 화분들도 줄로 묶어두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태풍은 언제쯤 서울에 가장 근접하게 됩니까? 네, 서울과 수도권의 태풍 바비가 새벽 4시 그리고 새벽 5시 사이에서 가장 가깝게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이 초속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예보를 했는데요. 이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은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거나 또 입간판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 강풍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바람과 함께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오늘까지 20mm에서 최대 80mm의 비도 예보돼 있어서 비 피해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태풍 북상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송센터 김용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지금 이 시각 태풍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KBS 재난감시 전용 CCTV로 지금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고 있는 충남 태안군 신진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신진항의 모습인데요. 최근 1시간, 충남 태안의 경우 최근 1시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6m에 달했습니다. 지금 CCTV의 렌즈에 비가 몰아쳐서 빗물이 맺힌 모습과 함께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속 36m 이상이면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강한 바람이고요. 지금 그 충남 태안 지역 그리고 서산, 경기 지역까지 머지않아 강풍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비보다 바람이라고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만큼 비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리산 자락인 경남 산청엔 지난 1시간 사이에 60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비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 비 상황 레이더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비구름대인데요. 자, 비는 현재 이 지역 일대, 특히 경남 거창과 함양, 산청, 그리고 광양 일대에 국지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랏빛을 띠는 곳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태풍은 바람입니다. 바람의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랏빛이 보이실 텐데요. 보랏빛 중에서도 이게 짙은 보랏빛, 이 서해를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 이상에서 강한 곳은 35m에 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해를 따라서 치우쳐서 강한 바람이 부는 상태고요. 최근 1시간 최대 순간 풍속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충남 태안과 전북 부안, 충남 보령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m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 태풍이 서해 쪽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바람도 거세지는 것 같은데 태풍 피해 위험 지역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피해 우려 지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전남 신안 지역의 신의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제가 좀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잘 정리가 된 부분 보이실 겁니다. 이곳은 염전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신의도 등지의 이곳 염전은 4억 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태안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안 쪽에 구매항에 있는 이 양식장인데요. 지금 이렇게 네모 격자로 표시된 이곳이 가두리 양식장 시설물들입니다. 태풍 때마다 양식장 피해 큽니다. 이곳 역시 지난해 태풍 링링 때 양식장이 파손돼서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음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영광군인데요. 태풍이 위로 올라오고 있지만 바람의 영향은 그 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광군에 있는 군서면인데요. 이 군서면에서 이 파란색 녹지로 된 초록색 부분이 배농장입니다. 어민분들뿐만 아니라 태풍 때문에 낙과 피해가 큽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때도 추석을 앞두고 이 배, 단감 등 이 낙과 피해가 과수원에서 상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가거도로 가보겠습니다. 가거도항입니다. 가거도항의 모습인데요. 지금 배는 가거도항에 결박돼 있다고 하고요. 특히 아래쪽에 노란색 부분으로 이렇게 크레인이 보이실 겁니다. 크레인 옆에 이렇게 방파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 때 이 가거도항 방파제를 짓기 위해서 곳곳에 쌓아놓은 골재가 아직도 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 골재가 급격하게 떠내려가거나 축벽이 무너지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를 뿌리는 곳도 있는데요. 피해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피해가 있었던 곡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곡성에서 수해에 피해 입었던 마을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곡성 성덕마을입니다. 하루에만 236mm의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났고 주택 3채가 매몰되고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남부지방으로 중심으로 예고된 만큼 이번 태풍 비 피해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의 첫 길목이었던 제주 지역에선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강풍 피해가 잇따랐는데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층짜리 아파트 외벽이 뜯겨나갔습니다. 뜯긴 외벽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소리 진짜 크게 났어요. 그래서 네, 여기 건물 사람 아니어도 여기 앞에 건물 사람도 한두 명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제주 시내엔 초속 20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거리에 간판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건물 외벽이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를 덮치며 이렇게 유리는 완전히 산산조각 난 상태입니다. 주택 2층 테라스를 둘러싸고 있던 유리창도 강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한 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붕도 찢기듯 뜯겨나갔습니다. 와장창길 소리 나길래 잠 깨가지고 나와보니까 여기 다 부셔져 있고 다 지붕 날라가 있고.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제주 서쪽 지역 한 양돈장에선 지붕이 일부 날아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제주 동쪽 우도에도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며 폭포가 거꾸로 솟구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 관측된 제주 지역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6.4m. 가로수가 뿌리채 뽑힐 정도의 강한 바람에 제주 소방안전본부엔 1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일부 지역 880여 가구에선 한때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특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선 어제 하루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고 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태풍 바비가 지나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순간 최대 풍속 40m가 넘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친 파열음을 내며 포구둑을 넘어선 파도가 인근 상가 앞까지 들이닥칩니다. 조금에 일하는데 살이 빠졌으면 난리 났겠다. 가게 문 닫혔어요. 엄마.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친 파도에 묵과 바다의 경계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태풍을 피해 둑 안쪽으로 결박해 놓은 선박들. 하지만 높게 이는 파도는 이마저 집어삼킵니다.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목포와 여수 등 전남 지역 54개 항로 66척의 선박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소방대원이 수직으로 매달린 주유소 간판에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쯤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한쪽 지지대가 떨어진 겁니다. 전남 지역에서 기록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이상. 강한 바람에 주택 지붕은 종이처럼 뜯겨나갔고 도로의 가로수들은 힘없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신안 가거도에서는 주택 4가구가 정전됐고 비상 관측기도 정전으로 인해 작동을 멈췄습니다.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난 뒤에도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 제거와 막힌 배수구를 뚫느라 소방대원들은 늦은 밤까지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 중앙 분리대가 떨어지거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가림막이 이탈되는 등 태풍 바비가 북상한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8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과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슬 기자, 어떤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우선 이번 태풍이 강풍을 동반하다 보니까 이 바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지역적으로 보면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충청과 경기 지역 제보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는 수도권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서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찍힌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 나무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고 또 들고 있는 휴대폰도 강풍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이 날리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급적 외출은 삼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 서창동입니다. 앞선 영상과 비슷한 시각인 어제 오후 11시 20분쯤 촬영된 영상이고요. 이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나무가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복도나 베란다에 두셨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물건은 미리 치워두셔야 합니다. 수도권은 오늘 새벽 5시쯤부터가 고비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아직 태풍 영향권에 있는 남부지방입니다. 전북 남원에서 오늘 밤 12시 40분쯤 찍힌 사진입니다. 이 비가 많이 내리면서 고구마 농장에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차량은 자율방범대 차량인데요. 이 지나가다가 고립된 상태라고 하고 이후에 견인됐다고 합니다. 이 전남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뒤 아직 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집안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앞서 재난센터 연결 때 보셨겠지만 남부지방에 아직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는 전남 무안군의 김대중대교 인근입니다. 어둡다 보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신호등을 자세히 보시면 앞뒤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은 지금 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바람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강풍이 부는 다리 위에서는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속도를 줄여서 방어 운전하셔야 됩니다. 또 강한 돌풍이 차를 차선 밖으로까지 밀어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보시는 곳은 전남 목포시 상동입니다. 어젯밤 9시쯤 찍어주신 영상인데요. 저기 건물 벽에 매달려 있는 게 건물 창틀, 셋시라고 합니다. 강풍에 떨어져서 위태롭게 지금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를 하긴 했다는데 다행히 밤 시간이라 근처를 지나는 사람이 없었고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 자재나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떨어져 나간 걸 보시면 바로 소방이나 지자체에 알리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조치해야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한때 최대 풍속이 초속 43m에 이를 만큼 아주 강한 바람이 관측된 전남 신안군입니다. 영상은 흑산면 홍도인데요. 해안가에 설치된 이 방파제에 파도가 아주 세게 부딪히면서 건물 2층에서 3층을 넘는 높이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해안가에 접근하시는 건 반드시 삼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의 첫 길목이었던 제주입니다. 현재 크고 작은 피해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주 연동에서 찍은 건데요. 바람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우산이 이렇게 마구 꺾이는 모습입니다. 이 제보자분은 성인 남성인데도 바람이 너무 세서 이렇게 몸이 붕 뜰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 동네에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또 신호등이 부러지는 그런 사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셔야 합니다. 네, 문진수 기자 잘 봤습니다. 자,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풍속에 따른 강풍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를 이기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기록된 풍속을 평균해보면 초속 2.4m입니다. 이게 평상시의 풍속인데 태풍이 다가오면 평소 경험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풍속이 초속 10m만 돼도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쓰고 있던 우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가 넘으면 바람을 안고 걷기 힘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속 20m 이상이면 한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고 허술한 지붕이나 유리창이 부서지고 단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 서해로 북상한 태풍 링링 때 서울에선 태풍에 의한 바람으로 온 가장 강한 바람이 기록됐는데 이때 초속 28.4m였습니다. 초속 30m는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람을 맞는 것과 비슷한데요.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초속 40m 이상, 이 정도 바람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작은 돌이 날아갈 수 있어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이때는 차량 운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속이 초속 50m 이상인 바람이 불면 허술한 건물이 아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03년 상륙한 태풍 매미 때 최대 풍속은 초속 60m. 이때 송전탑이 쓰러지고 대형 크레인이 휘어지는 등 평소엔 상상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올 때는 우선 주변에 날아갈 만한 것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태풍이 북상할 때는 평소 상상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강풍 피해 예방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 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 전문가와 함께 태풍 바비의 영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김승배 한국기상협회 기상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승배 의원님, 현재 태풍 진로라면 수도권에는 언제쯤 큰 영향이 나타날까요? 이 시간 이후 한 서너 시간이면 이제 수도권에 그 강풍 바람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재난 측면에서 천만다행인 것은 이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 내륙에서 입장에서 보면 좀 서쪽으로 떨어져서 지금 이동해 북상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한반도를 향해서 들어온다거나 이러지 않고 황해도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서너 시간이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그 바람이 더 강하게 불 그런 조건 속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태풍 바비가 처음 발생해서 지금까지 예상 진로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 동서로 확장해 있지 않고 이 태풍이 우리나라 접근할 때 남북으로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 공기 세력이. 자, 이 태풍이 그 벽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태풍이 제주도 서쪽을 지나면서 뭐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꼭 거의 일직선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북동쪽에 있는 그 고기압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바비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그 태풍이 대형급은 아닙니다. 진행 방향도 틀지 않고 이제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크지 우선 사이즈 규모가 크지 않은 면에서 뭐 천만다행이고요. 예. 중심이 우리나라 쪽으로 붙지 않고 저 바다 쪽으로 지났다는 게 또 천만다행이고요. 이 강풍 반경을 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한 대여섯 시간을 보면 강한 태풍역이 주로 그 서해바다 위를 지나서 왔고 그 이례적인 게 이 서해바다 정도의 이 여기를 지나면 태풍이 약해져야 되는데 지금 955헥토파스칼 이 중심 기압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또 태풍의 눈을 보면 동그랗게 지금 아직 흩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힘을 아직 위력을 갖고 있는데 그 강풍 반경역에서 우리 내륙 입장에서 보면 조금 벗어나 있다. 이게 수도권 조금 있으면 들이닥칠 텐데 태풍이 지나갈 텐데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강풍력이 태풍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떤 그 울타리 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태풍의 그 가장자리에 언저리에 들어갈 이 서해안 쪽은 역시 저 화면에서 보듯이 그렇게 위력적인 아주 어마어마한 그 강풍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서너 시간은 계속해서 바람이 더 강해질 그런 조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태풍 이 바비의 영향으로 어제 오전에 제주도에 있는 가로수가 이제 통째로 뽑힌 채 그 두동강 난 게 화면에 보였었는데 비도 비지만 사실 태풍이 무서운 건 바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비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강풍으로 보시는지요? 그 2003년도 태풍 매미와 비교해 보면 그때만큼 그렇게 그 기록으로 그걸 깨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지금 상까지 보면 흑산도에 어제 초속 최대 순간 풍속이 47.4m였거든요. 시속으로 말하면 한 170km 정도 되니까 역시 이 과거의 어떤 그 강풍 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이 바비도 역시 나타난 기록으로 또 피해 상황을 보면 역시 강풍을 동반한 태풍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한라산 부근에는 뭐 한 430mm 비가 내렸고 지리산 산청 부근에 한 200mm 비가 내렸거든요.
자, 이렇게 이 태풍으로서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그런 특성을 그대로 드러났고 네. 천만다행인 건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넓은 지역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비교적 그 태풍치고는 그 적은 규모 피해 지역이 아주 한정된 그런 어떤 그 분석이 되고요. 동해안 지역은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역시 멀었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어떤 경고는 경각심은 많이 주었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태풍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조용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태풍이 사이즈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비가 이제 다른 태풍과 좀 다른 게 바비는 대만 부근의 높은 위도에서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세력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네, 그 태풍치고는 제가 뭐 매년 여름 보던 태풍치고는 태풍이 원래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적어도 7일에서 길게는 열흘, 더 길게는 뭐 보름 정도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게 태풍인데 그만큼 취주 거리가 길면서 따뜻한 바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받거든요. 네. 태풍의 에너지원은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따뜻한 수증기거든요. 자, 이 대만 동쪽에 생기면서 우리나라까지 한 나흘여 만에 이렇게 강한 세력을 유지한 게 이례적인데 그 원인은 역시 뭐 다른 게 없죠. 따뜻한 바닷물 위에서 거의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태풍이 대만 동쪽에 고위도에서 발생하면서 빨리 만약 그 서해상으로 지출했다면 이렇게 힘을 얻지 못했을 텐데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해서 한 이틀 정도 매우 느리게 30도가량의 따뜻한 바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고 결국은 태풍의 에너지원은 그 따뜻한 바닷물인데 역시 그런 효과가 이 태풍 바비에 영향을 주었다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 시간쯤에 이런 고도에 또 지금의 서해바다 해수면대 이런 온도에 오면 태풍이 약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보면은 태풍의 사이즈가 작아서 내륙에 태풍의 어떤 그 날개가 이렇게 꺾이듯이 뭐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지면 마찰을 이 태풍이 어떤 그 상쇄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955헥토파스칼의 강한 강도를 가지고 이 시간 현재 태풍의 눈이 아주 뚜렷하게 그 형성된 상태에서 황해도를 향해서 북상 중인데 그 본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됐건 서해상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는 태풍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애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태풍 바비가 서해를 따라 북상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앞서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피해 상황이 종합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현재까지 집계된 전국 피해 상황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중대본엔 전국 피해 상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현재는 일부 시설 피해만 집계가 됐는데요. 먼저 강풍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가로등 및 전신주가 피해를 입는 등 35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파악됐습니다. 이어 사유시설 피해도 29건 집계가 됐는데 역시 바람의 영향으로 간판이 파손되거나 건물 외벽이 뜯긴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일시 대피 인원도 생겼는데 지난 집중호우 때 산사태 피해 지역인 전남 곡성의 7세대 17명의 주민이 산사태 가능성에 따라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를 했습니다. 정전도 잇따라 발생해 공식 집계된 것만 제주 800여 가구, 광주 3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고 지금은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외 교통편 통제 상황 살펴보면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11개 공항에 425편의 항공기가 결항을 했고 여객선은 99개 항로에 157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철도의 경우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 호남선 목포에서 광주 송정 구간, 장항선 용산에서 익산 구간이 어젯밤부터 안전 차원에서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또 교량의 길이가 7km 정도로 국내 해상 교량 중에서 4번째로 긴 전남 신안군의 천사대교도 어제 저녁 7시부터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해 상황을 보면 어떤 점을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강풍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간판 등의 시설물이 언제 또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만큼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외출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새벽이라 시야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나무나 전신주, 유리창이 있는 곳은 피해서 이동을 하고 걸어서 움직일 땐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을 해서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가야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중대부는 어젯밤 10시를 기해서 비상대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인력과 장비, 물자 동원이 제때에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풍에 대비하고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정희 기자, 서울시도 태풍 대비로 분주할 것 같은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서울시 내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풍속은 초속 2m에서 10m 정도입니다. 아직 집계된 큰 피해는 없지만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태풍이 서울에 가장 가까워지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있는 코로나19 실외 선별 진료소를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운행도 어제 저녁 6시부터 태풍이 소멸할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시민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할 텐데 이 서울 시내에서 태풍에 취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태풍이 지나가는 오늘 새벽에도 서울에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은 도로교통 시설물이나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사장의 가림막이나 현수막, 건물의 간판, 아파트 유리창 등도 바람에 날아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요. 외출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하실 경우엔 오래된 건물이나 공사장 주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정전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가까운 구청 상황실이나 다산 콜센터 120 등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태풍 바비는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소용돌이 모양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거대한 비구름을 끌어안고 북상 중인 태풍 바비는 점차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오늘 아침이 되기 전에 북한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두 시간쯤 뒤에는 이 태풍과 수도권이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출근길에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 들어있는 지역들 현재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인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와 인접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30에서 40m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초속 20에서 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시간당 4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의 빗줄기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리산 부근과 호남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과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최고 250m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내리고 있는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은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8호 태풍 바비 소식은 KBS 뉴스 특보로 계속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